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1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MBN 뉴스와이드의 소중한 자산이신 6분의 패널 모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유튜브와 페이스북으로 실시간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늘 보시면서 응원해 주셔서 힘이 됩니다. 자, 메르스는 일단 전염 가능성을 완전히 가두는 데는 실패한 듯 보입니다. 왜냐하면 함께 비행기를 타고 온 사람들, 그리고 메르스 확진 환자에 이어서 같은 택시를 탔던 사람들의 종적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당분간은 각자 위생 관리에 더욱 철저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먼저 다룰 얘기는 평양 정상회담 동행 요청이 거부된 사안인데요. 청와대의 무례함이 문제입니까? 아니면 자존심 상했다고 또 나라 채통상 못 간다고 하는 게 문제입니까? 패널들의 고견을 기대합니다. 청와대 평양 남북회담 동행해 주세요. 의장단과 두 야당이 시큰둥합니다. 못 가겠다고. 속내가 무엇일지. 그리고 임종석 실장이 다시 한번 꽃탈배 얘기를 하면서 중진론 방북 요청을 했는데요. 그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국당 바른미래당 그리고 의장단 안 가려는 속내, 국회 대표단 같이 가려는 청와대의 속내 비교해 주십시오. 평양회담 동행 청와대의 무리수인가 아니면 정치권의 당리당략인가. 임종석 실장 국회 정당 대표 동행을 정중히 요청합니다. 생방송 초청장을 보냅니다. 문희상 의장 자존심이 상해서 의장단은 안 가는 걸로 하겠어요. 김병준 위원장 평화 거부할 수 없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같이 가시기를.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청와대가 먼저 초청 얘기하고 발표했으면 좋았을 것을. 이런 반응이고 한병도 정무수석이 야당 압박용이라고요? 생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국민 뜻을 하나로 모으려는 순수한 의도입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임 실장 기자회견 예의에 어긋난다. 야당이 거부했다는 효과를 노린 것 아닌가. 문 대통령은 민족사적 대의에 당리당략을 거둬달라고 거듭 요청했습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정상회담 동행 한 달 전 요청. 무례라니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임 실장은 원로급 중진들 꽃탈배와 같은 신선함으로 오셨으면 합니다. 거듭 요청했습니다.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환영하면서 모두가 수락했으면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반발하는 야당 대표들. 들러리 서기 싫어서? 북한 선전에 이용당할까 봐? 지지층이 싫어해서? 아니면 청와대 의도가 뻔히 읽혀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는 이번 평양 정상회담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다시 한번 큰 걸음을 내딛는 결정적인 계기로 만들어내야 합니다. 북미 대화의 교착도 풀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강력한 국제적인 지지와 함께 국내에서도 초당적인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중차대한 민족사적 대의 앞에서 제발 당리당략을 거두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 차원에서도 이번 정상회담을 국회 회담의 단초를 여는 좋은 기회로 삼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분명히 안 간다는 입장을 전달을 했고 그 중간에 청와대는 어디로부터도 정당 대표 수행 또는 동행에 대한 의견이나 저희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비서실장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서 속으로 사실 조금 언짢았습니다. 이건 기본적인 예의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야당 압박용이다 뭐 이런 주장까지 나오는데 이 내용 자체가 정상회담을 앞두고 야당을 압박한다거나 이런 건 생각 자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저희들의 초청 취지는 특별 수행단이 아닙니다. 특별 대표 정당 국회 특별 대표단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특별 대표단이 간다는 것은 대표단으로서 일정을 따로 하는 거지 대통령이 수행하시는 역할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국민은 그렇게
하는 게 이게 맞다고 생각과 판단을 했던 거고요. 그리고 이 정상회담을 앞두고 어떤 뭐 여당의 이익이나 뭐 야당의 어떤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티끌만큼도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죠. 네, 일단 평양 뭐 출발도 전에 서울이 지금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지 아마 여기 나오신 분들이 최고의 정무 패널들 같다는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오늘 순서를 어떻게 할까요? 정태근 형부터 시작할까요? 예, 먼저 좀 짚고 싶은 것이요. 네. 대통령의 오늘 이제 발언과 관련해서는 그걸 진정으로 받아들이고 싶어요. 예. 그런데 조금 전에 정무수석도 얘기했습니다만 저거를 압박이라든지 또는 자존심을 상하게 만드는 걸로 보이게 하는 게 누굴까? 네. 청와대 참모진들이라는 거예요. 네. 정중히 요청을 한다면서 국회의장의 자존심이 상한다라는 게 그것도 여당 출신 국회의장의 자존심이 상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근데 대통령께서 영수회담과 관련해 여야 대표 원내대표 때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지요. 그러면 네, 맞아요. 그때. 그 사이에 예. 정말 정중하게 꾸준히 작업을 했으면 저런 얘기 안 나오지요. 예. 더더군다나 야당 대표들 같은 경우는 그날 오전에 예. 갈지 못하겠다고 얘기했는데 그날 2시 20분에 네. 비서실장이 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공개적으로. 만약에 다시 한번 얘기했을 것 같았으면 저라면 그럴 거예요. 제가 비서실장이면 대통령님께서 한번 국회의장님하고 비서실장한테 직접 한번 전화 한번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전화. 예. 하는 게 도리라는 거예요. 예. 더 황당한 거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오늘 판문점 선언에 대한 비준안을 의결했어요, 국회에서. 예. 그런데 비용 추계안을 비공개했습니다. 비용 추계안을 비공개할 거를 왜 서두르고 난리냐 말이에요. 지금 4.27로부터 넉 달 반이 지났거든요. 예. 그런데 사실은 비용 추계가 공개되는 것도 지금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죠. 지금 정상회담이 앞에 있는데 네, 맞습니다. 그거를 왜 그렇게 대통령을 밀어붙이듯이 해가지고 예. 빨리 비준 안 하냐고 난리를 치냔 말이에요, 참모들이. 예. 그러니까 정말 대통령께서 너무 너그러우셔서 그런지 몰라도 예. 저 참모들은 일하는 수준이요. 예. 청와대 참모들이 아니에요. 예. 거의 2분이 되었는데 마무리 하시겠어요? 그만하겠습니다. 예. 그럼 이쪽에서 어느 분이 받으실지 자유롭게. 예, 제가 하겠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마 지금 국회의장단이나 여당, 5당 대표를 같이 가자고 한 것은 앞서 지금 이 정무수석이 이야기했다시피 자신의 수용 작업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그런 국회 특별 대표단으로 가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논의를 하자는 거죠, 같이 그래서 가서. 그러니까 지금 예. 자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또 이야기를 하지만 또 이렇게 국회 차원에서는 북한 최고인민회의 쪽하고 또 이야기하는 그런 다각도 여러 통로를 통해서 남북 관계의 물꼬를 좀 더 트고 튼튼하게 만들자는 그런 의중이 분명히 담겨 있을 겁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특히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 대표까지 가자고 하는 이유는 개인적인 경험도 상당히 녹아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 개인적인 경험이 뭐냐. 예. 이 2007년도에 노무현 대통령이 방북해서 그때 14선언을 합의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때 14선언, 그러니까 합의를 14선언 형태로 발표를 했는데 예. 그것이 그 뒤에 문재인 대통령이 정계에 데뷔하고 난 뒤에 자신의 상당한 이 14선언의 후폭풍 때문에 네. 상당한 고통을 겪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의 개인적인 정치적 고통뿐만 아니라 14선언 자체가 이 지금 정권 교체에 의해서 모든 것이 풀발되고 오히려 더 됐다고 그럴까요? 오히려 그러니까 이쪽에 반동이 걸리는 그렇죠. 그러한 형태로 나타난 거예요. 예.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 서해 공동 경제 수역을 둘러싼 그 부분이 NLL을 넘겨줬다. 엄청 그래서 시끄러웠어요, 남북 그거. 대화록 남북 정상대 대화록이 국정원을 통해서 흘러나와서 그것 때문에 당시 구 여권 관계자다. 지금 이제 이 민주당 관계자들이 몇몇 사람들 특히 지금 통일부 장관을 맡고 있는 조명균 장관 같은 경우가 기소가 돼서 재판까지 받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마 이러한 14선언 후에 일어났던 일들의 트라우마 때문이라도 예. 이건 분명히 막아야 되겠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예. 북한에서의 남북 정상회담의 이 상황을 아마 야당의 대표들이 직접 와서 보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나 반대적으로 예. 야당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결국 갔다가 결국은 발목 잡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는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결국 덜러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 예. 아마 야당 입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 김대중 대통령이 2000년도에 이 지금
최초로 남북 정상회담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당시 야당 대표는 가지 않았거든요. 네. 그렇지만 그때 당시 야당 대표는 아니지만 그 후에 이 야당의 상당히 그 뭡니까 이 대표적인 주자라고 할 수 있는 박근혜 의원을 북한의 방북의 그 뭡니까 통로를 열어줌으로써 박근혜 당시 의원이 북에 가서 김정일 위원장하고 이 회담을 가지게 하는 그러한 방식도 있었거든요. 아마 야당 입장에서는 만약에 진짜 그 청와대가 그런 그 호의와 선의를 갖고 있다고 한다면 과거 김대중 대통령이 했던 방식을 하라고 그런 방식을 왜 채택하지 않냐고 아마 반문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차 교수도 뭐 만만치 않으시네요. 거의 3분 하셨고 지금 고현승 교수가 나중에 하겠다고 그랬는데 시작을 하면 일단 말씀들이 길어지. 준비되셨어요? 짧게 하셔. 하죠.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을 하면서 국회의장단과 정당 대표를 꼭 동행을 해야 할 그런 무슨 이유가 있을까? 저는 그게 사실은 처음부터 의구심이에요. 뭐 정당에 있는 분들을 같이 가는 건 좋은데 의장단과 당 대표가 가는 것은 또 의미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 필요성과 실제로 목적에 가서 대해서. 정상회담을 하면은 나머지 사람들 할 일이 없어요. 북한의 김정은이가 움직이는데 거기에 김영남이가 무슨 딴 상을 차리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냥 수행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될 경우 모양도 저는 그렇게 썩 좋다고는 보지는 않아요. 물론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말 거국적인 그런 지지를 받고 이렇게 북한에 가가지고 봐라. 우리 이렇게 국회까지 또 모든 정당도 이렇게 다 우리 한 마음으로. 비핵화 이 남북 평화 정착 이 부분을 지지하고 있다는 것을 압박을 하면서 북한에 대해서도 더 많은 그런 그 어떤 양보를 얻어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야당 뭐 국회의장을 포함해서 야당의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저분들이 그런 북한에 갔을 때 그런 상황이라든가 이런 걸 다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정치적으로도 이게 잘못하다가는 발목이 잡힐 가능성도 많잖아요. 지금 판문점 선언에 대한 비준 문제도 있는 것이고 그게 이제 정상회담 이후에 논의하자기 했는데 북한 갔다 와서 그거 거부할 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여러 가지 그런 정치적인 저의가 있는 것 아니냐. 말하자면은 지금 지지율도 떨어지고 여러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있는 상황에서 추석을 앞두고 이런 모양새를 갖춰서 지지율 반등을 꾀하려고 이렇게 만약에 야당이 이야기한 대로 야당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할 경우 야당 입장에서는 나무잔치에 뭘 아무리 뭐 거국적이고 민족적인 문제라고 하더라도 자기들이 가서 별다른 실익도 없는 그런 회담에 수행할 필요가 있다. 이번의 경우는 정말 정상회담에 집중을 해서 비핵화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김정은의 그런 뭐 양보 카드를 받아내고 또 미국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답을 얻어오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북미 정상회담까지도 이렇게 여는 돌파구를 마련해 오는 거 거기에 집중을 해야지 누구를 데리고 가느냐 마느냐가 국내에서부터 힘이 빠지면은 북한에 가서 힘이 생기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은 청와대에서 빨리 정리를 해버려요. 아 그래 못 가시겠다고 하면 그러면 그냥 가주세요. 그러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왕이면 힘을 보태면 좋지 않아요?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남의 잔치라고 볼 게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 정기란 교수님 뭐 생각 어때요? 그래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비록 청와대가 이렇게 이를테면 그 뭐 순서가 좀 틀렸을 수 있습니다. 뭐 또 이를테면 국회의장께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뭐 무례하게 또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어떤 대승적으로 생각하면 또 어찌 보면 야당 대표들이 들러리 선다 이런 차원을 벗어나서 남북 관계에 관한 한 좀 초당적으로 우리가 나서겠다 이런 모습을 했더라면 좀 더 나가서 들러리라도 서줄게. 그렇습니다. 그게 아마 청와대가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금상첨화 아니겠습니까? 그걸 기대했던 것 같은데 저는 역시 과속은 금물이다. 아, 과속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과속이라고 보는 이유가 그러려면 저런 갑작스러운 생중계 초청장을 보내는 형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정말 좀 치밀하게 좀 준비하고 설득하는 모습이 좀 필요했었다. 일례로요. 특사단에 왔을 때 지금 중국으로 가고 일본으로 가고 그랬지 않습니까? 남은 두세 분이라도 야당 대표께 보내서
정상회담 분위기도 설명도 좀 하고 네. 그런 취지를 설명했다는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 전에 뭐 저 요청했다는 건 이제 식사 자리에서 한번 물론 말씀이 그렇습니다. 있었잖아요.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서 네, 문재인 예, 대통령께서 제안을 하셨죠. 네, 그러나 네. 그걸 귀담아 들은 사람은 아마 없었을 거예요. 아, 그런 조언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 후속 조치가 좀 수반됐어야 한다. 예, 저는 이런 알겠습니다. 생각이 들고요. 예. 더 나아가서 야당 입장에서는 지금 엉거주춤하는 모습인데 네. 물론 그 들러리 서기 싫다 뭐 이런 그 느낌도 알겠습니다만 자칫 이게 또 국민들에게 보일 때는 발목 잡기로 보일 수 있거든요. 예, 예. 이런 것들을 감안할 때 지금이라도 좀 늦었습니다. 예, 예. 야당 대표들이 가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좀 차선책으로라도 예. 그 각 당을 대표하는 외교안보 분야의 어떤 뭐 이렇게 의원들이라든지 예, 예. 상근성 인사들이 함께하는 네. 그런 모습도 한번 중재안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다. 뭐 예. 그런 판단입니다. 저 서정 변호사 생각은요? 저는 일단 이게 속내부터 잠깐 보면요. 예. 일단은 이제 그 청와대 속내는 두 가지로 볼 수 있겠는데, 첫째는 이제 그 선의로 해석하면 뭔가 이게 초당적 협력을 통해서 비핵화 협상의 추동력을 얻자. 이런 게 선의로 이런 의도가 있을 거고요. 뭐 저 세계를 향한 메시지로도 저 뭐 좋다는 생각을 그렇죠. 했겠죠. 예. 그리고 이제 이거 판문점 선언을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서 예. 정권이 이게 바뀌더라도 영원히 변할 수 없도록 대못을 박는 예, 예. 이런 게 의도로 야당도 가자. 이게 속내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그 야당은 보여주기 이벤트에 덜 들어서지 않겠다. 네. 이게 속내인데요. 저는 이게 이번에는 안 가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이게 북한 이번에 3차 정상회담의 주제는요. 첫째도 이게 비핵화고 두째도 이게 비핵화고 셋째도 비핵화입니다. 예를 들어 이게 경제협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하면 이게 야당도 가서 왜냐하면 이게 국회 동의라든지 법률이 필요한 부분은 그럼 이게 야당이 가도 돼요. 근데 이번에는 뭔가 이게 오로지 미국하고 북한이 비핵화 협상의 교차 상태에 빠져 있잖아요. 이걸 이게 중재하러 가는 비핵화 중재자로 가는 거예요. 이럴 때 이게 야당이 가서 굳이 이게 두 목소리 내봤자 북한한테 이게 오판만 줄 수 있고요. 뭘 두 목소리예요? 비핵화에 통일된 의견을 내면 되지. 그래도 이게 여러 가지 중재안이 노니까. 예를 들어 이게 종전선언부터 할 거냐 어떠냐 이런 여러 가지 안이 있잖아요. 네. 저는 이게 조금 전에 앵커님이 야, 이게 좀 덜덜이 서주면 어떠냐 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뭐 그런 의견 저 개인 얘기는 예, 안 하는 거고. 이거는 그런 이게 의견이 제가 있을 수 보기에 있다. 예. 상당히 그 북한한테 나쁜 신호를 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이게 북한의 김정은도 남한에도 이게 제대로 된 야당이 있다. 견제하는 강한 야당이 있다. 이걸 알아야만 이게 우리 협상력이 생기는 거지. 좀 이게 야당이 아니, 덜덜이 김정은이가 한번 같이 저 북한 한번 왔다 갔다 그래가지고 이제 야 이거 다 됐다 이렇게 생각할까요? 그럴 정도는 아닐 것 같은데 김정은이. 근데 생각에.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는요. 북한의 일당 독재 체제와 틀립니다. 아, 북한은 이게 당연하죠, 김정은의 말이 법이지만 우리나라는 이게 야당도 국민의 50% 지지를 받고 있는 거예요. 북한도 안 그런 것 같은데 뭐 그래서 김영철이 저는 편지는 보낸지도 몰랐다는데. 굳이 이게 뭐. 덜덜이 서는 가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하여튼 여러 생각들이 있으시네요. 그럼 저 아니 뭐 장 박사가 오래 참으신 것 같습니다. 말씀. 북한이 오히려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보다도 젊은 세대의 노래를 더 많이 알고 있고 예. 실시간으로 한국의 방송과 신문과 인터넷을 다 보고 있는데 예. 뭐 북한이 무슨 오판을 해요. 뭐 예. 강력한 야당이 그 있다라는 걸 그 보여주자고 지금 안 가는 게 말이 되는 예. 소리는 아닌 것 같고요. 저는 지금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동행하자고 했더니 수행 싫다 이야기하고 동반자로 가자 했더니 덜러리 안 쓰겠다고 이야기하고 초당적 협력을 하자 하니까 당약이 먼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다. 네. 그 사소한 부분에 대한 그 의전에 대한 문제가 네. 과연 이 흐름을 의 발목을 잡을 수 있냐. 네. 저는 그 해방정국에서 김구 선생이 해방된 조국의 문지기가 되고 싶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들이 가슴에 많이 쟁쟁거리는데요.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김대중 대통령 6.15 선언이 동의안 비준을 못 받았거든요. 비준 동의안을.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의 14선언도 비준안 동의를 못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판문점 선언 이 문제도 위태위태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 있어서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에서 했던 이야기입니다. 국제적 지지와 국내의 초당적 협력이 엄청난 메시지를 던질 수 있을 것이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좀 무게를 좀 달리 갈 필요가 있지 않냐. 그리고 사소한 의전의 문제라고도 생각할 수 있다. 분명히 홍준표 대표가 오늘 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난 8월 16일 날 여야 5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대통령이 직접 동행을 이야기를 했던 이유는요. 4.27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 때
보수 야당들이 패싱 당했다고 하면서 어정에 대한 결례를 지적을 했기 때문에 예. 거기에 대한 답으로 8월 16일 날에 함께 가자라고 요청을 한 거고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하루 전에 이틀 전에 무리하다고 이야기했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된다.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기본적인 흐름과 역사와 맥락도 없는 예. 그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거 한 가지만 더. 임종석 실장이 다시 한번 오늘 한국 정치의 꽃탈배 역할을 좀 기대한다 하면서 중진론을 앞세워서 거듭 방북 요청을 했습니다. 과연 어떻게 전망들을 하시는지 그리고 뭐 기대를 할까 희망사항도 같이 좀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다 하시기 너무 바쁘고요. 그냥 한 몇 분만 한 30초씩만 이건 정리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연인지 몰라도 주요 정당의 대표분들이 아이고 넘어가 버렸네요. 이미 당리당략과 정쟁을 어지러운 한국 정치에 꽃탈배 같은 신선함으로 우리에게 오셨으면 합니다. 잠깐 들어보실까요? 예.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2박 3일 동안 진행될 평양 정상회담에 문희상 의장님을 비롯한 국회의장단과 강석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님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님, 자유한국당 김병준 위원장님,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님,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님 그리고 정의당 이정미 대표님 이상 9분을 특별히 국회 정당 대표로 초청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근본 평양 정상회담에 꼭 함께 해주시기를 정중하게 요청드립니다. 이건 조건부 수용이라든지 뭐 이렇게 뭐 얘기를 조금 더 논의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한두 시간 만에 그냥 안 가 이렇게 해버리니까요. 이게 과연 어떻게 전망들 하시는지 정말 30초씩 손혁 변호사님부터. 저는 상당히 부적절한 비유로 야당을 이게 더욱 더 자극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옛날에 이게 을지문덕 장군의 시가 생각나요. 네. 우리 이게 뭐 하늘의 이치를 깨뚫고 해도 저렇게 꽃할배라고 띄워주는 게 아니고 우리 이게 올드보이 저렇게 듣기에 따라서는 본인은 선의를 했겠지만 듣는 사람은 이게 기분이 안 좋게 들을 수도 있기 때문에 부적절한 비유로 보는 거고요. 예. 좀 더 낮아지고 소통하는 겸손함이 필요하다 봅니다. 네, 양무석 박사님. 꽃할배가 이 꽃보다 할배라고 TVN의 나영석 PD가 만든 그 여행 프로그램 아닙니까? 예. 그리고 노배우들의 새로운 모습들, 진솔한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인생의 교훈이 잔잔하게 담겨 있고. 그렇죠. 그러면서 항상 텔레비전에서 배우로만 그 보다가 진솔한 인간으로서 다가왔던 프로그램이 꽃보다 할배에서 줄임말로 꽃할배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손학규 대표가 비아냥거렸다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꽃할배의 그 어원과 현재 현실적인 의미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못 하신 것 같고요. 계속해서 청와대에 대한 부분을 자꾸 지적을 하는데 이 순서에 대해서 저도 매끄럽지 못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중차대한 민족사적 대의라고 이제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표현을 하셨는데 아무리 중차대한 민족사적 대의라 하더라도 실무진들은 좀 더 치밀하고 부드럽고 설득력 있게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의 거칠었다는 부분들은 충분히 인정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김구 선생이 말씀하셨던 정말 내가 문직이라도 해방된 조국의 문직이라도 통일된 조국의 문직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러한 당대표들이 난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거는 지지와 동행은 저는 좀 다르다고 봅니다. 이게 사소한 의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소한 의전은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야당에서도 지금 남북 정상회담이라든가 평화체제 구축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지지를 하는 거예요. 지지를 하는 것이고 직접 따라가는 것, 동행하는 것과는 좀 차원이 다른 문제 아닙니까? 저는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든지 이게. 차원이 다른 문제. 판이 일단 깨졌어요. 이게. 뭐 앞서도 얘기를 했지만 문재인 정부 또 문재인 대통령은 소통을 가장 중요시 여기는 분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이전에 뭐 지난번 원내대표 회동 때 뭐 얘기했다면 그건 지나가듯이 한 얘기고 그 전에 충분히 논의를 해서 야당은 그렇다 하더라도 허다못해 국회의장이라도 국회의장이 가장 국회를 대표하는 분이니까 그분은 여당 출신 아닙니까? 그분하고라도 뭔가 합의가 되고 소통이 돼가지고 이게 발표를 하고 또 이 얘기를 해야지
그래서 야당이 반대한다 해갖고 그걸 계속적으로 청와대에서 뭐라 할까요? 뭐 질책하듯이 뭐 국회와 대립을 하는 모양새를 갖추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네, 이건 참모들이 아까 뭐 정 의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참모들이 좀 오버한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정말 30초씩만 정일영 교수. 예, 기본적으로 그 손학규 대표, 정동영 대표, 이해찬 대표 이런 분들이 정치권에 다시 돌아오니까 올드보이의 귀환 뭐 이런 언론 보도가 많았어요. 그랬어요. 자, 임종석 실장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 이제 이 손학규 대표가 이런 말씀을 골드보이로 불러달라. 올드보이가 아니다. 근데 올드보이가 아니고 골드보이가 되려면 과거의 어떤 당리당략, 또 노예한 어떤 전략 전술 이런 것을 한번 벗어던지고 뛰어넘고 정말 예를 들어서 새로운 어떤 정치에 걸맞게 남북 관계에 관한 좀 초당적인 역할 차후로 대승적으로 좀 받아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뭐 이런 요구로 보여져요. 자, 저런 모습이 충분히 이해는 되겠습니다만 저는 청와대 비서실장의 역할이 SNS를 통해서 저렇게 얘기하는 게 과연 국민들과 정치인들에게 어떻게 비춰질 거냐. 그것도 좀 지적사항이다. 뒤에서 좀 지휘하고 조율하고 하는 역할, 사령탑의 역할을 좀 기대해 봅니다. 정태근 전 의원님. 참 걱정스럽습니다. 대통령이 지금 사실은 청와대 참모들이 미숙해서 욕을 먹고 있는데 또 야당 대표들을 갖다가 우회적으로 저렇게 SNS에서 비판하는데 오늘 그 문장을 제가 그대로 돌려주면은요. 오늘 임 실장이 그랬거든요. 언제부턴가 우리 정치에서 그런 중진 정치가 사라지고 이제 좀처럼 힘을 합하는 장면을 보기 어렵다. 이렇게 썼어요. 언제부터인가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참모들에게서는 현실을 직시하는 보좌가 사라지고 좀처럼 직언하는 장면을 보기 어렵다. 라고 얘기하고 싶으시다고요? 더불어서 마지막에 또 이렇게 썼습니다. 이미 당리당략과 정쟁으로 어려워진 한국 정치의 꽃탈배 같은 신선함으로 우리에게 오셨으면 합니다. 이미 청와대 참모들의 확증 편견과 인연 가임 때문에 어려운 청와대 비서실이 이전에 정관정에 나오는 위징처럼 직언하는 참모의 모습으로 돌아왔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정 교수 마무리로. 예, 지금 임종석 실장이 한국 정치의 꽃알배의 이야기를 하면서 중진론을 이야기했는데 임종석 실장이 이야기하는 중진과 지금 야당이 받아들이는 중진과의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임종석 실장은 야당에 상당히 경륜과 경험이 많은 이런 중진들이 말 그대로 상당한 경험이 많은 다선 의원들이 직접 현장에 가서 남북 정상회담을 보고 이 초당적 협력을 위한 하나의 바탕이 돼주길 바라는 뜻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야당은 받아들이기를 저 중진이 뭐냐면 중간 정도의 지진, 그러니까 이 강진이 아닌 강진까지는 아니지만 중짜 규모의 지진 정도를 일으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결국은 지금 야권 내의 그런 좀 이반, 그리고 또 이 야권이 지금 이 야당의 중진들이 방북했을 경우에 지지층들 같은 경우 상당히 또 이래 지지층들과 마찰, 이런 것들을 노리는 정치적 저의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야당은 생각하는 것 같아요. 결국은 이 양측 간에 지금 그 문제는 뭐냐. 결국 양측 간에 신뢰가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청와대가 진작에 이 협치의 차원에서 야당과의 그런 좀 긴밀한 소통과 협력의 모습을 보여왔다면 하는 아쉬움이 남다는 거죠. 어쨌든 뭐 서운한 점이 있는 것도 뭐 인정을 하셨지만 그래도 국민을 보고 정치인이라면 한반도 평화의 길에서의 역할을 한 번 더 진지하게 생각해 주시길 뭘 또 말씀을 바라고 있는데 제가 졌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러분을 모시고 제가 어떻게 시간 조절을 하겠어요? 제가 그 상대적으로 사소한 의전이라고 표현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꼭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지금 그 미국에서 바브 우드워드의 그 공포라는 책 때문에 상당 부분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트럼프 행정부 상당히 힘들어 하잖아요. 그 내용 책자 중에 하나가 작년 그 11월에 주한미군의 가족들을 철수시키려고 했다. 그래서 북한이 다른 그 통로를 통해서 가족들을 철수시키는 것은 전쟁으로 간주하겠다 했던 게 작년입니다. 올 초까지였습니다. 맞아요. 정말 한반도의 전쟁 위기가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다가왔던 그 상황에 비추어 봤었을 때 4.27 그 판문점 그 남북 정상회담은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그 여전히 한반도의 비핵화 문제는 교착 상태에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제3차 남북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나지 않으면 또다시 그러한 위기 상황들이 언제든지 올 수 있다. 그런데 이 문제를 같이 해결하자고 하는데
사소한 의전의 문제로 투닥거리는 현재의 국내 정치 모습이 국민들 눈에 어떻게 비춰질까 안타깝네요. 저도 한마디 하는데 많이 지났는데도 이제 안 넘어갔어요. 그게 지지를 하는 것도 아까 방북을 동행하는 거 다르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정상회담에 지금까지 제가 경험한 바로는 정상회담에 국회의장단이 또 당대표가 수행을 해가지고 무슨 정상회담을 했다는 외국 그 사례도 내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예. 적어도 왜 그러겠느냐. 정상회담은 정상회담입니다. 국회회담은 또 국회회담대로 하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국회의장단이라든가 당대표들이 줄줄이 갔을 경우 국회 입장에서는 그쪽 입장에서는 김정은에 대해서 아래로 왔다고 또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아니 뭐 그럴 가능성은 뭐 크지는 않다고 하지만 모양새로 봐서도 그렇고 지금 올라가서 만약에 북한에 가서 그것이 아까도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북한에 대한 압력도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다 왔다. 너도 양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만약에 북한에서 얻어온 것이 없을 경우 국내에 다시 돌아왔을 때 얼마나 많은 또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정상회담이니까 정상회담으로서 대통령이 가서 정상회담을 하시고 예를 들면 정당도 거국적 지지를 표명한다는 차원에서 본다면은 뭐 중진 의원이든 외통위원장이든이라든가 그런 관련된 안보 그런 통일과 관련된 의원들 또 같이 가서 누구들 또 봐라. 뒷다리만 잡지 말고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의장단 당 대표까지 이렇게 모두 가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그게 썩 좋은 모양새는 아니라고 봐요. 그게 뭐 사소한 근본적인 차이는 연락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런 사소한 의견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 사람들도 야당 대표하는 사람들이 우리한테 늦게 연락했으니까 우리 못 간다. 그건 아니잖아요. 자유민주주의 국가예요. 가고 안 가든 자기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갈 사람 가시고 안 갈 사람 안 가면 돼요. 그렇죠? 됐죠? 네. 모든 판단은 자기가 하시고 정치적 책임을 지면 됩니다. 6시 42분입니다.